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48조 수출 정조주 냈습니다. 6월 이 종목 대박 납니다. 원전 폐기물 저평가 종목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8,1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을 좀 드리고자 최근 정책주 중에서도 좀 새로운 신정책주 테마주들을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원전 이 수출 관련해서 이 폐기물까지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정리해 드리니까 꼭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은 빠질 수가 없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분화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원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원전 수출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전 상용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이슈 자체가 그냥 원전이 아니라 그 원전의 핵심 기술 또는 원전의 핵심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수출 48조 정조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6월에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원전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체코 8조, 폴란드 40조 수주 정조준했습니다. 어떻게든 따내 오겠다 뭐 이런 소리인데 그래서 K원전 수출 붐 살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민간 기업이나 한미 원전 협력 및 주요 추진 사업을 봤을 때는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 GS그룹, 현대엔지니어링 해서 SMR이나 아니면 이제 원전에 대한 함께 협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에 큰 장이 서면서 우리나라 연내 제2 수출 낭보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수출 관련 이슈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얘기고 8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경쟁자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으로 좁혀지면서 수주 가능성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40조 원 규모로 평가받는 폴란드 원전 6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경쟁국인 프랑스보다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따내겠다는 각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 6기 또는 뭐 1기 뭐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 6기, 1기 이 돈이 몇 천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기당 6조, 7조다. 그러니까 한 기당 들어가는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6기면은 거의 40조 가까이 된다라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6기만 잘해놔도 앞으로 10기, 20기, 30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원전 건설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회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덜란드 2기, 카자흐스탄 2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 4, 5기 건설 대개 사업,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사업 등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6기가 앞으로의 6기, 10기를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원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구를 해서 대한민국 자체에서도 원전을 키워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부 업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제2의 원전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면서 원전 시장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또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40조 이상인 폴란드 첫 원전 루비아토프 코팔린 원전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두 개 부지에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규모의 경수로 6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건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와 함께 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00메가와트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기 건설 사업 중 구조물 시공 기자재 설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작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수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 원전 동맹이 강화되면서 민간 기업한테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 그 중심은 SMR 관련된 사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SMR은 뭐 시장 규모가 지금 150조 원이라고 하지만 최대 뭐 600조까지도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낳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SMR과 가스터빈, 수소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를 하고 GS가 SMR, 수소, 신재생에 10조 원 투자하고요. GS 에너지가 당연히 함께 두산과 GS와 함께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K도 당연히 이 테라파워, 빌 게이츠와 함께 또 SMR 원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또 재개해야 되고 이 3, 4호기 착공을 2025년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외 나가서 잘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 수명을 하고 수명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못 지었던 원전은 더 짓고 그렇게 복원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눈앞엔 48조지만 50조, 100조가 또는 그 매출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아니 대한민국이 하자고 해서 사실상 그 나라들도 오케이 하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싫어하면 어떡해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원전 부활 선언한 게 오히려 체코에서도 아, 좋은 메시지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체코 트르제비치에서 만든 원전 방사능 계측기 제조기업 누비아의 알레시 도쿠릴 이사는 이번 탈원전 정책 폐기 선언에 대해서 원전을 만들고 수출도 하는데 자기 집에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코의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비체슬라프 유나시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의장은 이번 원전 사업 생태계 강화 방침에 대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원전 수주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정부의 지지 없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마 이번에 이 탈원전을 해소한 거는 충분히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국내 정책과 해외 정책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은 방향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코 현지의 원전 사업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입찰 가격과 시공 능력만으로 판가름하지 않는 수주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좋아, 돈 많아. 근데 왜 너네는 안 지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술력이라든가 돈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번 지어두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뭐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지어놓으면 이걸 또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걔네가 아 우리 집 원전 안 만들어 너네가 이걸 샀지만 우리는 기술이 없어 라고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의 문화 앞으로의 정책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과 프랑스 한국과 이 상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정부의 뭐 다른 나라들이 로비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좀 결론이 난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으로 공공 지원을 받는 미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한수원은 이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주력을 하고 있고 원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연 설명에 유일하게 한수원만 지역 주민과 협력 사업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주민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술력과 미래 전망성이죠. 왜냐하면 나 같아도 AS 잘 되고 오래 갈 것 같은 원전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원전 사과 관련한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는데 미국 업체는 참가하지 않았고 프랑스 업체는 참가했지만 업체라든가 또는 주민과의 협력 방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근데 한수원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수원은 사실상 악조건에서도 잘 만들어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탈원전 기조가 체코의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너를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탈원전이었을 때는 우리는 이 원전이 계속해서 유지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선택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알겠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원전 하면은 일단은 사고 난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기서도 원전을 계속 써야 진짜 원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본의 자민당이 원전 전면 재가동 또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졌지만 하지만 우리는 다시 원전을 만들어 나간다. 보시면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공약에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명기를 하고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일 태세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선거 때에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전 재가동과 SMR에 대한 적극 투자를 내걸었고 이번에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원전에 대한 또 이 재가동 발표를 또 한 상황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모든 원전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이 강화되고 좀 안전한 부분에서 이 원전 재가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당연히 한번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원전이 빠르게 재가동시키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정책적으로 재가동을 좀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인됐으면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꼭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판단해 보면은 오케이 일본에서 터졌다. 근데 이거 어디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서 지진 오거나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일단은 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자력 시설을 보호하는 최상의 안전 시스템. 원자력은 이용 과정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자력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은 사용 공간 내에만 머물게 되며 방사능 세기가 자연 상태 이하로 낮아지기 전까지는 절대 밖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은 그냥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규모는 6.5 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더욱 향상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도 설치된 설비에도 내진 검증을 수행하고 성능이 입증된 설비만을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견딘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도 사실상 지진과 관계가 없는 곳 또는 지진에 제일 큰 영향을 안 받을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등에서도 잘 대응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알아봅시다.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나 방사능 물질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더라도 방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은 건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락 건물을 짓지 않았고 안전 수칙을 무시한 무리한 실험 강행으로 증기 수소 폭발의 사고가 발생해요. 그대로 방출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은 흑연을 원자로 물질로 사용했는데 사고 중에 흑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흑연의 불이 안 꺼지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흑연이 아닌 물을 냉각제이자 감속제로 쓰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발생했던 후쿠시마는 무슨 문제냐? 쓰나미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지진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경락 건물 내부가 지나치게 작고 두께도 16cm에 불과해서 내부가 견디지 못하고 새어버리는 현상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대한민국 경락 건물의 5분의 1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쿠시마 원전 이 피해가 커진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쓰나미가 덮쳐오면서 발전소 전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제에 들어오지 않고 열이 계속 올라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이로 인해서 수소가 발생하고 폭발로 이어지면서 후쿠시마가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전력이 차단되어도 장기간 냉각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발전기에 축전지를 구비하고 비상 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미 5중 방호벽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체르노빌 사태라든가 이런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실상 안전할 만하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까지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전을 돌리다 보면은 거기 안에 해결료, 연료봉을 쓴다고 하죠. 그 연료봉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버립니까?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는 게 폐기물 대책 없이 원전 르네상스 없다. 임시 저장 시설 포화 눈앞입니다. 이번에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도 계속 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인데 중요한 건 보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이게 뭐냐? 우리가 원전에서 쓰고 이제는 못 쓰는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를 하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강도가 높은 방사능 폐기물을 일컫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원전에서 쓰는 그냥 핵 연료가 방사선 그 자체죠.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이 대표적이고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의류 같은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주력 발전으로 활용하고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자라는 얘긴데 알겠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해결료가 거의 꽉 찬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은 고리원전, 한울원전이 각각 85%, 81%.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원전을 돌리더라도 사용 후 해결료를 넣을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4기가 다른 20여 기 원자로에 비해 전체 고주미 폐기물 절반 이상 생산하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다른 지역 경수로의 10배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의 원전은 대체 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해결료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냐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발전을 시키고 나서 해결료를 놓을 곳이 없네? 버릴 데가 없네? 이거 못 돌리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냥 꿈만 꾼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은 늘어날 원전 폐기물 재산정해라. 재산정해서 뭐 해라? 이거 부족하면은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거는 뭐다?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라는 거죠. 원전 가동률 상승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해서 보다 앞으로 가동률이 올라가서 이 포화 시점이 좀 부족하면은 이거를 지금 포화 안 되게끔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원전 활용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이 폐기물 처리장을 조기 확보가 이번에 좀 이 정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이 향후 전망이 언제쯤 되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3분기 방패물 학회가 분석한 결과 2031년 한빛꼬리, 32년 한울, 44년 신월성, 66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저 전원으로 원자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면 당연히 다시 산정을 해서 다시 그 부족한 이 처리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10년도 안 남았는데 이거 문제 있냐? 그래서 빠르게 확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준위 방패장 설치가 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 합의하에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계속해서 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책이 바뀐다,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특별법 제정과 그다음 뭐다? 다시 이 처리장에 대해서 이 짓게 되는 이 정책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고리 원전 2호기라든가 재가동 승인을 계속 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아, 처리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돌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리 원전 2호기도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가 임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대여되면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번 정기 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번에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이 올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해서 가공 선로를 개선을 했고 개선된 사항은 관련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7개 후속 검사를 통해 고리 2호기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고 내년 4월 수명이 이제 만료가 되는 노후 원전이지만 이번에 다시 계속 운전 연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재가동 승인이 됐습니다. 얘네가 늙었지만 충분히 지금 안전하게 가동하면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한 번 돌리면은 80년까지 돌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돌린 지 얼마 됐겠습니까?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전은 항상 뭐 저 좋은 빚만 있네요. 그러면 원전은 계속 관심 가지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왜? 이번에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년 만에 조단위 원전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최근에 러시아 리스크라는 거죠. 대한민국 자체 리스크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참여가 유력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앞두고 예정된 협의마저도 취소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수원과 러시아 JSC ASC 간 구매 시공 분야 실무 협의가 러시아 측 불가 통보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1차 건설을 맡기로 했고 터빈 등 2차 건물을 한수원을 단독 계약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전 착공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황에서 계약과 직결된 협의까지도 취소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5조를 통해 내기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뭐 대한민국이 가져가는 돈은 뭐 많지 않죠. 핵심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을 하냐 안 하냐 말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집트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핵심 사업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6월에 발표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단체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다? 단체로 하락했을 때가 기회다. 왜? 장사 얘기했죠. 원전은 잠깐 이슈되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사업이다. 계속 성장할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뭐다? 밀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원전 일단은 지금 정책적인 특별법 들어가는 폐기물 관련주들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6월에 발표해서 밀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에너토크입니다. 두 번째가 오르비텍이고요. 세 번째가 우진입니다. 이 세 종목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전 폐기물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사실상 좀 많이 눌려 있고 바닥에서 단기 반등이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과거에 원전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눌림목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한 원전 폐기물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급등이 좀 크게 나왔지만 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된 대장주들도 좋지만 이렇게 원전 폐기물 관련주 그리고 매수나 또는 이 대응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이집트 엘다바 7월에 착공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에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6월 결론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 굉장히 뭐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태양광이나 친환경이나 뭐 아니면 여러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원전 말고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또는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이라든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신정책 테마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저희가 구독자 4만 명대 감사한 마음으로 뿌렸던 자료 배포 글이 있습니다. 이 자료 배포 글을 누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죠.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뭐 31일, 30일, 27일, 26일, 25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셔라 추천주도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장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뭐 돼지열병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왜 돼지열병 관련주가 올라갔고 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제외에도 테마주 또는 매일매일 급등이 나았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까지 모두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